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1년 12월에 출고된 폭스바겐 골프 6세대 GTI 5도어입니다. 수동 차량입니다. 직수차라는 뜻이고 주행거리는 10만 킬로이고 판매 가격은 1,550만 원입니다. 보험 이력과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1회, 내차비에는 2회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직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측 뒤변단은 판금도색 이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유 체크는 없고, 입고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사진을 볼 때도 이런저런 외판 소리는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듯하고, 이런 것도 도장이 있네요. 앞도어도. 네, 그럼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창원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바닷가입니다. 자, 반짝거리는 일렁이는 파도, 해수면이 보이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레이크노바 제주라고 하는 배가 보입니다. 저 배는 특수목적 선박 같은데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라나, 마산만이죠. 여기는 마산입니다. 마산입니다. 여기 차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볼 차 바로 폭스바겐 골프 6세대 GTI, 게다가 수동입니다. 영상 캡처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가 모터스밸리라고 하는 단지고, 저기 보시면 저 단지가 새로 생겼거든요. 여기 있는 상사들이 저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셨는데, 그래도 케이카하고 일부 상사는 남아있나 봐요. 1층에 마트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해치백. 제가 좋아하는 이 폭스바겐 골프, 게다가 수동. 정말 이상향이죠. 방금 차주분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차주분이 여쭤보니까 이게 뭐랄까, 이 전문적인 중고차 딜러라기보다는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차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해서 본인이 차를 좋아해서 타던 차를 파시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쪽으로 판금 수리가 있고, 우측으로는 좀 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테일램프가 이제 벌브 타입이죠. LED 타입이 아니고 벌브 타입인데, 이게 보니까 완전 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북미형이 맞았어요. 고객님하고 저하고 계기판이 180까지, 눈금이 180까지 있다고 해서 북미형일 거다. 어차피 배기가스 규정 때문에, 그쵸, 이게 눈금이 마일이죠. 그래서 북미형이 맞고, 대신 요거는 킬로미터 단위로 이렇게 변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북미형 차가 맞고, 골프 수동입니다. 진짜 꿈 같네. 제가 골프 수동을 직접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예전에 이 체결감 보소. 후진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눌러야 되는구나. 눌러서 들어가는 거네요. 이 방식도 나름 합리적이네. 체결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는 수동이지. 이 클러치도 굉장히 가볍네. 근데 포지션이 이 BMW보다는 이 운전 포지션이 살짝은 어색한 면이 있네요. 아무튼 지금 10만 킬로고요. 근데 이 계기판이 100%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동차라는 게 가장 특이사항입니다. 일단은 보이는 첫인상은 실내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래서 일단 첫인상만 봤을 때는 키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키는 저기 있는 거고요. 북미사양이라서 이게 첫인상이 깡통차입니다. 이게 오토라이트 유닛도 없어요. 여기 깨졌네.
여기가 깨졌네요. 오토라이트 모듈도 없어요.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컨버전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모든 게 순정입니다. 그래서 차는 아주 깨끗하다. 그리고 앞유리를 한번 갈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약간 달리는 차치고는 앞유리가 너무 깨끗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리가 갈려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옆유리는 그거네. 보니까 출고유리고, 앞유리는 이 교환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정유리 치고는, 물론 순정유리예요. 순정유리인데 교환이 된 것 같아요. 스톤칩이 너무 적어. 우측도 출고유리네. 여기도 다 출고유리예요. 그 다음 디펜더는 판금 수리가 있고, 여기는 그죠, 수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유리 한번 볼까? 뒷유리도 출고유리네요. 그래서 일단 첫인상은 일단 험한 차는 아니다. 험한 차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차는 차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타는 차니까 좀 차를 애정하거나 좀 잘 관리해서 타는 분이 많겠죠. 테일램프가 딱 보니까 바로 이 차는 북미형이네 하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덧칠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실런트 마감을 봐도 이 차는 뭔가 작업을 하는 적은 없네. 그리고 일단 한눈에 봐도 이 디펜더는 지 겁니다. 디펜더는 지 거고, 이걸 웨더실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래된 차는 잘못하면 이게 찢어 먹어요. 그래서 웨더실을 섣불리 여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벌써 여기 찢어져 있죠. 아마 이거는 누가 잡아당기면서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웨더실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저 여기 층이 더 있는 게 벌써 이제 안에 이너 패널은 교환이 없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펜더는 다행히 자른 건 없다. 여기는 판금을 했죠. 그래서 디펜더는 그냥 봐도 자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 패널은 손대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뒷도어를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뒷도어는 역시 수리가 있어요. 여기 수리가 있습니다. 앞도어도 앞도어는 수리가 있네. 여기는 이제 층이 여러 갈래로 갈려졌죠. 그러니까 이게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런 칠이 이렇게 덧칠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도장의 강도나 그 다음에 내구도가 좀 아무래도 순정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수리는 있는 거는 예상했는데, 딱 예상된 어떤 범주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도 작업을 한 흔적이 있고, 밑에도 사실상 사이드 실 패널, 사이드 스커트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저것도 작업은 판금 수리는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리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세 패널 정도가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닛은 직거네. 보닛은 직거 같고, 앞범버 이런 부분들은 칠이 들어가 있고요. 약간 단차도 좀 벌어졌고, 아무래도 좀 달리는 차다 보니까 이런 데 스톤칩을 좀 맞은 흔적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수리가 없어 보이네. 그쵸? 이쪽은 수리가 없어 보이고, 이 스커트는 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휠부터 이제 제동 시스템 모든 부분이 출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끼워져 있는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키너지 ST AS라고 하는 타이어인데 좀 약간 의외죠. 완전 본격적인 스포츠 타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전차주분의 성향이 막 본격적으로 차를 달리기 성향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패드는 한 절반 정도, 한 40% 정도 남았고, 여기는 아무래도 키가 지금 좀 벌어져 있죠. 이런 거 보면 뒤쪽에 충격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수리의 범위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장 같은 경우는 여기 하이그로시 같은 거 보면 천정, 그 다음에 틈새 이제 먼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죠? 여기도 다 수리 흔적이 보이죠. 뭐 좋게 보이는 부분은 뭐 큰 수리가 없다는 점,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은 글쎄요, 뭐 수리가 없으면 좋지만 있는 거는 뭐 알고 왔으니까 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두루두루 뭐 수용하는 가능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프트는 제일 마지막에 띄워보면 되겠고, 뭐 크게 뭐 골격을 많이 손댄 것 같진 않네요. 그 다음에 트렁크 백패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띄워서 볼게요. 근데 차는 굉장히 청결합니다. 차는 청결한 편이에요. 좀 빼자. 빼서 그렇죠. 이렇게 물에 담긴 흔적은 없고,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피스가 투피스로 나눠져 있네. 굳이 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보면 뭐 습기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특성상 뭐 짐만이 싣고 다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오염도나 이런 부분들은 특이사항은 없고,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 독일차 특유의 그 묵직한 그 힌지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런트 같은 경우도 마감은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고, 틴팅은 한지가 얼마 안 돼 보여요. 그 다음에 도어 패널은 깨끗한 상태고, 여기는 도장 들어간 게 없고, 그래서 이제 패널들 여기는 깨졌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을 같이 있고, 시트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앞뒤로 하는 거 수동이고, 요거는 아무래도 이런 스크롤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뭐 나름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차는 이 운동성을 강조한 차들은 모터가 많이 들어가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시트 상태 등등 이런데 약간 틈새 먼지는 있지만 이 정도면 뭐 납득 가능하고 수긍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약간 세컨카로 탄 흔적이 보여요. 여기 차를 막 메인카로 탔다기보다는 세컨카로 탄 흔적입니다. 이 팅크웨어 아이나비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상시로 되어 있는지. 상시로 아닌 것 같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 깨끗하고, 굉장히 심플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유리는 스미스 필름 T1 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북도 있고, 뭐 자동차 검사, 25년 7월에 받았는데 괜찮고, 27년 6월에 검사 받으면 될 것 같고,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있고, 저기 하이패스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뭐샌 흔적은 없습니다. 얼룩도 없고, 유리도 깨끗한 편이고, 요런데 천정 내장재 불뜸 없고, 이런데 B필러도 깨끗하고. 실내는 이 정도면 뭐 S급에 가깝다고 봅니다. 실내는 2열은 이 차 특성상 사용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패밀리카로 막 쓰는 그런 류의 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트들도 순정이고, 좌우가 바뀌었는데, 좌우가 바뀌었네요 나중에. 하고 약간의 이제 먼지들이 있는데 세월이 좀 느껴지긴 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같으면 여기도 먼지가 좀 있고, 뭐 이 정도 같으면 수긍 가능합니다. 시트가 뭐 넓진 않지만 뭐 불편하지 않은 정도? 그 덩치 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혹은 탈 수 있는 차인데, 뭐 이 정도 같으면 약간의 세월감은 있지만, 뭐 제가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인이 타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천정이나 이런 부분은 깨끗해요. 그래서 차 크기는 그냥 i30 정도, 뭐 i30가 이 차를 카피해서 만든 차니까 비슷하고,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큼직하고, 저기 그거 그럽니다. 아무튼 차 깨끗하다. 실내외는 깨끗하고, 타이어 같은 경우 24년 타이어고, 패드는 얼마 안 탔네요. 이 커버는 도망갔습니다. 여기 비싸던데, 이거 제가 예전에 골프 탈 때도 저거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비싸더라고요. 3만원은 없는 상태고, 요런데 휠키스, 여기도 휠키스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이 휠은 휠키스가 없기가 힘든 그런 차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리가 있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은 제가 틀렸습니다. 다 수리가 없고, 저 뒤에 펜다랑 뒷도어만 수리가 있습니다. 앞도어는 수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부분 판금, 도장, 판금,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 기대보다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진룸 보고 나머지 기능 확인하고 리프트 넣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엔진룸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은 여기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방진 패드, 흡음재 패드가 다 빠져있죠. 사가가지고. 이거는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 홈에 이렇게 끼우는 거거든요. 근데 다 사가가지고 이게 지금 휘발이가 없어. 그래서 이게 끼우나 마나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휘발이가 없어. 아니면 떼버리거나, 그쵸? 그래도 여기 이런 키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다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앞쪽은 뭐 수리나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고차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우스라든지 뭐 등등 어디 충격 이런 거는 없고, 다만 이 차가 이제 10만 킬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정비되어 있는 건 없어요. 뭐 이 진단기가 정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야, 이 배터리 상태 어떤지 알려줘. 그럼 전압밖에 더 볼 수 있습니까? 전압은 12.07V가 나오고, 수명은 91%, 충전율은 그 11% 정도 충전되어 있다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는 더 쓰면 되겠고, 뭐 이거 어차피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는 거니까, 뭐 이게 중국산이니 아니니, 이거 배터리 측정 장비 뭐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뭐, 그죠? 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물이 섞여 있죠. 이 물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여기 섞여 있는 건지, 이제 현재 요 이제 안에 요 연소실, 그러니까 요 캠, 이제
헤드 안에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지만 이 바깥에 이 테두리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에서 유입된 어떤 지금 광택제를 뿌렸잖아요. 이 광택제가 여기 고여 있다가 이렇게 열면서 약간 맺혀 들어간 이 가로, 이 광택제가 고여 있다. 광택제 뿌리는 게 좋지는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조금 들어간 것들은 자연적으로 폭발 연소가 되면서 그럴 겁니다. 여기도 광택제 엄청 뿌려놨죠. 보면 여기 이 잠바카바 실 부분에는 아주 미세한 누유? 미세누유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약간의 그런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모품 교환을 했다거나 뭐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진공 펌프라든지 뭐 연료 라인 이런 데서 연료 새는 거나 그런 거는 없고, 엔진 오일도 보면 교환된 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엔진 오일 레벨은 정상이지만 양은 정상이지만 엔진 오일은 교환할 때가 돼 보입니다. 그다음 냉각수도 양도 정상이고 뭐 혼유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차는 쿨러에서 혼유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 엔진 마운트도 지금 벨트도 지금 갈아야 돼요. 텐셔너나 벨트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비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브레이크부터 뭐 좀 정비를 해야 될 게 많아 보입니다. 정비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다행히 오일팬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랭크 리데나라든지 터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누유는 안 보입니다. 다만 정비된 게 없다. 마운트부터 뭐 점막 코일, 플러그 이런 것도 기본 정비는 좀 해줘야 되겠다. 사실 관리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차의 캐릭터에 맞는 관리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네요. 이거는 저는 이제 오일을 달려봤을 때 필터 자체가 아직 그런 부분 아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냅둬야 되고, 오일 필터가 이제 터지밸브 소리 약간 나는 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네. 특별한 이상은 없고, 머플러의 끄름이 제법 많이 나오네. 뭐 이런 등등은 잘 되는지 저 확인해 볼게요. 머플러 끄름이 제법 보여요. 보면 라디오 이거는 내비가 있네. 최근 목적지 양팡 이쪽에서 오는데 열차는 잘 나오고요. 에어컨도 잘 나오네. 에어컨도 정상입니다. 히터 정상입니다. 뭐 기능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진동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진단기 지금 연결 중입니다. 잘 나오고, 자 저것도 잘 돼요. 확인했습니다. 플라이휠 소리도 안 나고, 일단은 클러치 붙는 거
클러치는 굉장히 부드럽게 붙어요. 클러치도 출고 상태인 것 같아. 나쁘지 않네. 네, 진단기 확인하겠습니다. 고장 코드. 그러면 이렇게 고장 코드는 다행히 없네. 나머지 데이터 한번 확인할게요. 소음도 잘 지금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뭐 데이터상 문제 있는 건 없다. 뭐 노킹도 없고요. 오케이. 자, 이제 리프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체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기계적으로는 문제가 없네. 그냥 다 순정 배기도 생각보다는 소리가 좀 웅장하네요. 뭔가 심심한 순둥이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지금 뭐 문제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정비가 딱히 안 돼 있는 점은 좀 아쉽긴 한데, 뭐 그거는 설령 정비가 좀 기본 정비가 되어 있더라도 새로 구매하시는 분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성격이라면. 클러치도 완전 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미트 될 때 느낌이나 소리나 진동 이런 부분이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 북미형은 뭐 이런 차는 해당이 없겠지만 방청도 괜찮고요. 이게 직분사 엔진이라 확실히 그름이 좀 카본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상관없는데. 카본이 있는데 이건 뭐 직분사 가솔린 엔진상 어쩔 수 없죠. 하부 부식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부식의 노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도 데미지는 없네요. 디펜더 수리한 거는 특별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부식류나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이쪽 스테빌라이저가 부싱이 약간은 끼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퍼포먼스형 차량이라서 이게 중통 구경이 제법 됩니다. 멤버 부싱도 아직 괜찮아. 여기는 약간 노유의 흔적인데 저쪽 터빈도 아까 제가 봤었는데 깨끗하죠. 깨끗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블럭도 양호하고요. 와, 이런 거 알루미늄 부품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네요. 하부는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 놨고, 보시다시피 이게 북미형 차량이라서 그런지, 아니야, 언더커버가 도망가고 없네. 여기는 미세 누유가 있네요. 이 프론트 케이스 쪽에 이런 부분들은 미세 누유가 조금 있는데 뭐
그냥 타도 될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제가 판매자분과 이야기하느라 마무리 멘트를 못했네요. 차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얌전히 타신 것 같습니다. 7세대 GTI를 구매하느냐 6세대 GTI 수동을 구매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수동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